출연자 소개드립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민영삼 한국거버넌스 전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정세영 TV조선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어지러운 뉴스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날씨가 아깝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10달 넘은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 언제까지 더 끌 건가? 조선일보입니다. 대선 끝난 지 10달 도로 대선 이슈 복귀한 정치권 국정원 댓글 재점화 대화락도 안 끝나 대선 연장전 윤석열 사태 맞은 여 곤혹 야 강경파가 이슈 부추긴다. 일부 정권 잡고도 정치력 부재 야당도 국민 대선 이슈 피로감 그렇다고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야당 대선 초반엔 문재인, 안철수 비방, 후반엔 박 후보 지지 글, 민주당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련 트위터글 일부 공개, 박 후보와 후원 계좌 안내하며 ARS 전화번호 남기기도, 민주당 빙산의 일각 중 일각이다. 하루 평균 510건 발송했다. 국정원 하루에 올라오는 트위터글 국내서만 240만 건이다. 민주당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 기획, 커뮤니티, SNS, 포털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국정원 일부 정치 편향된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다. 동아일보입니다. 여당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취소 검토, 윤상현 주장의 검찰 촉각, 규정 어긴 체포로 증거 추가한 것, 법원 영장 통해 수사에 문제 안 돼, 실제 철학된 정권 눈치 보기 논란 일듯. 중앙일보, 민주당 대선 때 국정원은 새누리당 온라인 선거팀, 바뀐 공소장 토대로 트위터 글 공개. 한국일보, 국정원 대량 트윗 어떻게, 계정 402개서 작성, 봇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 리트윗. 한겨레, 국정원 대선 전 석 달간 하루 510건 집중 트위트, 선거글 5만 5,689건 달해, 드러난 댓글 1,977건에 28배. 경향신문,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문재인 주구는 김정일. 국정원 트위터글 5만 6천 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어찌 됐건 대한민국 국정원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비밀공작 기관이 됐습니다. 정 기자, 네. 이번에 문제가 된 트위터 글 내용을 좀 분석해 주세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감정을 주장했던 지역을 갈라놓는 듯한 트위터, 그다음에 그 문재인 당시 후보를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아직 그런 내용들을 새누리당은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 뭐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일단 뭐 인신공격 쪽 보면은 뭐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참 친근하다, 미소가 뭐 좋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뭐 생긴 걸로 뭐 놀란 토끼 눈이다. 안철수 후보는 뭐 능구랭이, 뭐 간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를 했고요. 네. 지역 감정에 대해서는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를 막고 있다는 식으로 호남 지역을 뭐 비하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트위터에 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 뭐 NLL 대화록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그 대북과는 종북주의자 수준이다. 아까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후보의 주구는 김정일이다. 뭐 이런 식의 트위터 글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우리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단 인원과 구성도 다 까발겼어요. 뭐 4개 팀, 그 아래 4개 파트, 총 70여 명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면은 그 밑에도 그 팀별로 담당별로 뭐 대형 포털에다든지 뭐 오유 뭐 일베 같은 중소에다든지 트위터 SNS 담당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뭐 심리전단 단장 아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 밝혀놨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SNS 팀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체크 포인트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5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주장. 두 번째, 새누리당 주장. 두 번째가, 세 번째는 국정원 해명. 네 번째는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5번째가 청와대. 민주당,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그리고 청와대. 이 5군데가 체크 포인트가 되고 관전 포인트는 의외로 간단하게 하나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전국 흐름에서 이번 트위터 글 파동은 무슨 의미를 띠는가 뭐 이런 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 기자, 네. 계속 말을 이어간다면 네. 민주당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국정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조직적 개입이다. 개입이다. 예, 뭐 5만 6천 건 네. 트위터 글을 입수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까지 밝혀진 것은 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대선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국정원은 온라인 선거팀이었다. 뭐 이런 그 정도, 얘기를 예. 한 것 같은데 새누리당 입장도 바로 나왔죠. 그렇죠. 새누리당 어제 윤상현 원내수석이 바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 예. 일단은 그 5만 6천 건이라는 민주당 주장 트윗 중에서 예. 직접적인 이제 국정원 직원과 연결이 돼 있는 거는 2,200건밖에 안 된다. 네. 나머지는 전혀 뭐 어떤 글인지 밝혀진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트위터 글 내용을 검찰로부터 민주당도 받았지만 똑같은 시간에 새누리당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한 거죠. 했는데, 그 검토 결과죠. 했는데 예. 뭐 민주당 주장처럼 이게 전체가 다 국정원이 다 대선 개입한 거로 볼 수는 없고 이 아주 극히 일부만 직접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이 조금 과장됐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또 이 지난 정부의 국정원이기 때문에 비호할 생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니 이걸 지켜봐야 한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호할 생각이 없다.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자. 국정원도 해명을 안 할 도리가 없었을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직적 개입은 전혀 아니고 예. 일부 국정원 직원의 어떤 정치적인 일탈 행위, 자기 예. 개인 생각을 담은 글일 뿐이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국정원이 민주당의 어떤 어제 발표에 대해서 예. 이 재판을 지금 앞두고 진행 중인데 예.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예. 참 의심스럽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보였습니다. 예. 황 소장님, 어찌되었건 이번 일에 가속기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검찰이 해야 될 일인데 검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검찰이요. 네. 일단 저는 그 공소장을 변경한 부분을 예. 검찰이 예. 똑같이 다시 넣는다 하더라도 예. 일단 취소하고 예. 다시 넣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죠? 예. 검찰 스스로가 법과 원칙에 있어서 자신들이 말한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자, 그 전날 18일 날 아침 8시 50분에 넣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날 7시에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했지 않습니까? 네. 검사는 동일체 원칙에 서 검찰총장이 통일적으로 전체 조직을 관장하고 네. 언제든지 직무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네.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사람을 넣어서 똑같은 네.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미 배제된 사람이 예. 그걸 가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네. 그럼 법원은 검찰이 와서 집어넣었으니까 받아줬겠죠. 대부분 네. 다 받아줍니다. 네. 그러면 배제된 사람이 집어넣은 이 네. 잘못된 절차부터 예. 고치고 네. 또 그 과정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매사를 같은 검찰이라고 허지부지 죽도 밥도 아니게 지난번에 최동욱 사건 때부터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총장도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 들이받는데 뭐 수사팀장이라고 들이받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면 검사 동일체 원칙이 그 법에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다 있습니다. 그거 빼고요. 검사 동등처의 원칙으로 동등체의 검사는 검찰총장이나 개별 검사나 전부 다 지 마음대로 각자 움직인다라고 예. 선언을 해야죠. 하하. 이게 뭔 검찰입니까 지금? 네. 그리고요 지금 현재 국정원의 이 트위터 부분에 예. 사실 이런 찌질한 조직을 정당의 무슨 뭐 반개 조직이 하던 수준의 이 찌질한 예. 국정원 SS 팀이나 사이버 사령부의 팀을 예. 운영한 원세훈 원장이나 예. 사이버 사령부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예. 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거 해가지고 종북이 잡히겠어요? 하지만은 예. 사실은 사실관계대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요. 예. 지금 55,689건이에요. 예. 그 계정이 320건 정도가 있었다는 거고 민주당이 공개한 예. 글 내용도 320개라고 그래 보입니다. 네. 자, 이거 트위터의 특성을 예.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오도시키고 있어요. 예. 트위터, 어떤 특성입니까? 트위터 혹시 하십니까? 저 처음 했다가 중간에 하셨어요? 끊었습니다. 네. 하다 보면 귀찮아서 잘 안 하죠. 예. 일반 이 사이트는 예. 포탈이나 이런 사이트들은 예.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네. 전부 댓글을 올리면 다 보지 않습니까? 예. 트위터는 자기가 쓴 글을 예. 들어와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에게 그 글을 보내려면 RT라고 해가 리트윗을 예, 하는 거죠. 리트윗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55,689건 중에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예. 생산된 글은 320건이고 예.
그거를 갖다가 이 로봇 할 때 자동으로 리트윗이 되는 해주는 프로그램. 네. 그 프로그램. 그래서 자동 로봇이라 그럽니다. 그 네. RT용. 예.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 174명한테 딱 보내면 네. 55,689건이 됩니다. 170배로 예, 그러니까 튀겨줄 수 있다 그걸 이런 하나 거군요. 쓰면요. 네. 그 이 보엇을 통해 가지고 네. 이 그 보수 뭐 이런 쪽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174명을 입력해 놨다가 네. 그 사람한테 자동으로 보내는 거를 아하. 174명한테 보냈다는 거죠. 320개의 네. 글을요. 네. 그러면 하루에 510개씩 했다라는 거는 넉 달을 갖다가 120일 아닙니까? 네. 그렇게 곱하면 또 숫자가 이 정도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생산된 글 곱하기 이 보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리트윗을 174명에게 된 거. 예. 그거를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국정원도 해명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명하지. 이건 뭘 내용도 모르고 해명합니까? 아무튼 검찰은 이제 오늘 국감장에 수사팀장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앞으로 기소유예, 입건유예 이런 가닥 잡는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 궁금하긴 한데, 정 기자, 청와대는 뭐라 했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공식 반응이 없죠. 예.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살리기, 외교 집중하고 있는데 예. 이 정쟁에 지금 휘말릴 생각이 없다는 판단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앞두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떻게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때부터죠. 예. 국정원에서 나는 전혀 도움을 받은 게 없다. 네.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고 그 이후로는 전혀 언급이 없죠. 알겠습니다. 민 원장님. 예. 자, 민주당,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청와대까지 우리가 들어봤는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면 대선 전후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국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국정원의 댓글이 선거 개입해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에 붙여진 건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댓글뿐만이 아니라 트위터 활동도 좀 개입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수사하기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에 예. 검찰이 수사 자료를 요청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공소장에 조금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량의 그 원칙하는 것 뿐이지. 조금 붙인 게 아니라 2,800쪽을 복사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종이 불린 그건 이제 아무 참고자료, 내용도 네, 예, 그러니까 참고자료. 그 증거자료에서 형량에 영향 줄 일인데 이게 무슨 예. 지진난 것처럼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정치권이 또다시 정쟁의 예. 아주 그 용광로로 다시 또 뛰어들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철저하게 해명하고 해치도 못하고 네. 수습책도 내지 못하고 있고 예. 특히 야당은 예. 그 무슨 그 수사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내부 질서도 지키지 않은 검사를 안중근 의사에 비교하면서 말이에요. 예. 다시 늘 지난 10달 동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네. 어떻게든 지난 대선을 승복하고 싶지 않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친노 세력은 그 대선 패배 책임을 면탈하고 싶어서 네. 자기들이 잘못을 진 것이 아니라 이 국정원 댓글 때문에 졌다라고 네. 그 면탈하기 위해서 계속 이걸 정쟁화 국민을 끌어오면서 심지어는 검찰까지 끌어 들어가지고 예. 정치권으로 정장하면서 심지어 검찰은 네. 검찰 내부도 이제 여당편 검찰 있고 야당편 검찰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쪼개져서 가야 될지 정말 걱정되고 걱정될 뿐입니다. 승자와 패자로 갈린 지난 12월 대선이 이미 다 끝났는데 10달에 지난 지금에 와서 대선 제2라운드 이걸 펼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진노 박범계 의원이 지난번에 국정가 상임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국정원 댓글만 없었으면 지금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요. 네. 그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대선 불복에 대한 속내를. 예.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게 트위터 이 건 가지고 뭐 물리적으로 보니까 물론 단 한 건이라도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하면 안 되죠. 네. 트위터까지나. 그렇지만은 이걸 나서 차분히 해결해야지 이걸 잡아서 무슨 난리 난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장애 집회 나가고 검찰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도대체 민주당이 얻고자 한 게 뭐고. 그렇다 하더라도 황 소장님, 여당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부담이 되기는 사실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민주당은 예.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지난 대선의 여야 쌍방이 그 정당이나 또 여야 쌍방을 지지하는 개별 공무원들이 예. 거기 뭐 전공로, 전교조, 법원 공무원들도 있을 겁니다. 예. 수도 없이 각자 자기 지지하는 글들을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을 퍼다 날랐을 겁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국정원 직원과 사이버 사령부 직원이 아하. 댓글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320건의 댓글 중에서도 예. 5.18이나 지역 차별이나 뭐 또 천안함, 연평도 같은 것들도 다 뒤섞여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서 하필
이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있죠. 네. 더더욱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네. 원세훈, 이종명, 네. 또 민병주, 예. 또 당시의 사이버 사령관이 예. 박근혜 대통령 측과 예. 깊이 연관을 가지고 예. 이 협조하에 서로 간에 이 조직적으로 밑에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글을 올렸다라고 한 것을 야당이 지금 입증을 하고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하라는 겁니다. 예. 아니면 지난번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들이 예. 일부 업무와 관련돼서 오버해서 이 정책을 홍보하고 더 나가서 대선에 관련된 입장을 개별적으로 했다라는 그 이야기뿐인 겁니다. 예. 또 더 나아가서요. 지금 검찰 조직의 기강이 개판이 돼버렸죠. 그래서 예. 검사 조직은 이제 개별 검사가 전부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야 될 상황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서 일부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예. 일부 H언론 같은 경우에는 18일 날 11시 15분에 현재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예. 자, 공소장이 8시 50분에 예. 들어갔는데 예. 어떻게 밖에 보도가 그 정도면 기사 쓴 시간까지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내용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 예. 비사실이 이렇게 유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비사실 유포는 착한 비사실 유포입니까? 알겠습니다. 참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을 옛날에는 뭐 정권의 하수인이다, 정권의 사냥개다, 뭐 이렇게 비판들 했는데 다 옛말입니다. 이참에 국정원, 검찰 아예 여당, 야당 둘로 쪼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수사팀장 뉴스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오늘 검찰 국정검사 배석할 듯 지휘부와 갈등 증언할 경우 큰 파장. 윤석열 행위, 부당, 정당 다시 갈라지는 검찰. 역사상 요즘처럼 오랫동안 조직 흔들린 적 없었다. 부적절한 돌출 행동이다. 항명이다. 이유 어쨌든 내규 위반은 잘못이다. 목적의 과정 정당화 못해. 반대쪽에서는 소신껏 행동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상부에 몇 차례 구두 복원을 했다. 법원 영장 발부 정당성 입증하는 것이다. 여당 댓글 트위터가 대선 좌우했다고 믿을 국민 있겠나? 야당 트위터 선거 개입 드러날까 봐 수사팀서 윤 팀장 뺀 것. 민주당이 공개한 수사자료 법무부가 국감 자료로 제공한 것. 국감 전 볼 수 있게 해달라 요청. 2800페이지 새벽 4시까지 복사. 조선일보입니다. 특별수사팀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철회 안 할 듯. 중앙일보. 윤석열이 바꾼 공소장 다시 원점으로. 검찰 지휘부 신청 철회 고민 중. 윤 지청장 오늘 국감 출석키로. 한국일보. 승인해준 지검장은 애매한 태도. 차장 검사는 당초 결제 라인 박. 한겨레. 검찰 수뇌부 원세훈 공소사실 추가 재검토 지시. 경향신문. 윤석열 오늘 국감에 나오나. 윤석열 수사팀장이 상부 지시를 어긴 행동 소신이냐 항명이냐 그 결론이야 어찌 됐든 검찰을 둘로 쪼개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정 기자. 네. 그 윤 수사팀장 불복행위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정원 직원을 3명을 체포를 하면서 예. 그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정원에도 알려야 되고 그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안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공소장 변경 신청도 상부에 보고 없이 예. 이제 전결체로 진행했다라는 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 팀장 쪽에서는 우리는 뭐 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예. 집에도 찾아갔다, 구두 보고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민 원장님, 신문들은 윤 팀장 행동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양쪽을 소개하면서 마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 하고 있는데 민 원장님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부당하다고 봅니까? 저건 부당한 그 항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하자면은 저건 제가 아는 검사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 검사의 검사. 길이 아니다. 그렇죠. 검사의 길이 아니고 원래 검사의 길이 어때야 되죠? 검사는요 수사 지휘를 보고 검찰청법에도 다 나와 있고 무슨 다 지적된 얘기지만은 지휘 체계를 받아야 되고 말하자면은 2차장 검사하고 중앙지검장한테 이 수사팀장은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보고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보고를 해서 네. 보고를 또 했다 치더라도 네. 그 상부 지휘관이 예. 그 수사 범위를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유보시키면은
유보시킨 대로 따라야죠.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나중에 또 규정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검찰 내부에서. 예. 그래서도 또 상부에서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 내부 통신망에 하소연의 글을 올리고 옷을 벗는 게 여태까지 검사들이 걸어온 근데 길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신문을 보면은 서울지검장이 마치 사전 승인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전 승인을 그 윤석열 팀장이 사전 승인을 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공소장 변경을 네. 했다고 얘기를 이미 했는데요. 예. 그건 좀 틀린 보도 같고요. 예. 좀 틀린 보도 같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야만이 검찰 조직이 안정되면서 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예. 아니 자기 검사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수사해버리고 보고도 않고 또 상부 지시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언론 플레이, 정치 플레이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말 재미있게 문재인 의원이 이 윤석열 검사한테 하나 물어봤으면 쓰겠어요. 저번에 뭘요? 대화록 수사할 적에 그 성명서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검찰은 수사를 해라, 정치를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사가 진짜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정치를 하고 있는지 예. 문재인 변호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중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감장에 나올지 모른다는데 황 소장님, 윤 팀장 국감장에 나오면 무슨 얘기 하게 될까요? 10시쯤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오늘은 여주지청장으로 나왔으니까 여주지청에 관한 업무 보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 양반이 지금 자기 직무에 대해서 예. 팀장으로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옷을 예. 벗고 민간인으로 나가는 게 적절하죠. 예. 그럼 저 양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신의 명예를 살리고 정의를 지향하면서 네. 소신을 던지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까 우리 민 소장님 말씀처럼요. 예. 예를 들어서 안 받아들였을 때 예. 기자회견을 하든지 예. 자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예. 사표를 예. 내버리면 되죠. 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직무에서 배제된 채 공소장을 갖다가 변경을 갖다 집어넣냐 억지로. 그러고는 동시에 이제 정치 이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또 서울중앙지검이나 네. 각종 서울 이 지검에 대한 이 뭡니까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요. 그리고 또 본인이 금요일 날 넣고 월요일 날 오늘 나가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 네.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순수했냐라고 볼 거는 그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과거의 전력이라고 봅니다. 전력을 보시겠습니까? 자, 이분은요. 네. 작년 연말에 네. 검난이라고 기억날 겁니다. 윤석열 수사팀장 모니터입니다. 예. 사진입니다. 네. 검찰에서 네. 그 스폰서 검사 네. 또 더 나아가지고 성검사가 예. 문제가 됐을 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을 때 네. 당시에 최동욱 전 총장과 네. 여기 윤석열 이 예. 팀장 예. 두 사람이 원투 펀치로 이 윤 씨는 임시 대변인으로 아하. 자처했습니다. 검난을 일으킨 네. 한마디로 쿠데타를 해서 네. 한상대 그 당시 검찰총장이 네. 계획안을 발표하고 물러나겠다는 걸 예. 계획안을 발표할 기회도 안 주고 쫓아내버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최동욱 씨의 사생활 혼외자 의혹이 등장했을 때 이 예. 사람이 집중적으로 이것은 그 최동욱 총장을 위에서 찍어내기 위한 업무와 기획이다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아하. 자, 이분은 자기 이분도 호위무사, 은하도 호위무사죠. 예. 그런데 이분은 자기 일하고 아무 관련 없는 예. 그 수사팀장으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예. 자기 일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예. 검찰 내 파동에 두 번이나 뛰어들었어요. 예. 그것도 최동욱 씨와 예. 같은 라인을 타고요. 예.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예. 그건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예. 자신이 원하는 검사 동일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자기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검찰 내부에서 정치를 할 때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서 자기 일이 아닌 것까지 뛰어들어서 검찰 조직을 흔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황 소장님 보시기에는 예. 정치검사의 혐의가 짙다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짙다고 보죠. 예. 그런데 예. 막상 검사 동일체에 의해서 그 직무에서 손 떼라니까 손은 안 떼고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예.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때로는 적극 참여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 때로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집어넣고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하. 정 기자. 네. 근데 이 윤 검사가 법무장관과도 충돌을 한 적이 있다면서요? 지난 6월에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제 한창 뜨거워졌을 때 예.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을 어떤 혐의로 이제 예. 기소를 하느냐라고 예. 했을 때 이제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하느냐를 두고 윤 팀장은 하자 그랬고 네. 황 장관은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윤 팀장이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네. 인터뷰를 하면서 황교안 장관이 예. 사실상 수사권 지휘를 하고 있다. 예. 이게 검찰과 일각에서 부적절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예.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했다. 예.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 뭐 항명 파동이 일어나고 했었죠. 그때. 예. 아무튼 뭐 이 윤 팀장 이 뭐 여간 아닌 것 같습니다. 민 원장님. 그렇다면은 검찰 뭐 이런 검사들이 뭐 한둘이 아닐 텐데 검찰의 근본적인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러니까 그 검찰 지휘부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검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직이 안정되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네. 검찰 지휘부에서도 예. 좀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사실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저런 일이 그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검찰에서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그 내부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예.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정치 검사가 나오게 하는 데는 예. 이 지금 현재 그 지휘부 예. 수뇌부에서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윤석열 수사팀장 파동을 보는 새누리당 입장은 뭐죠? 새누리당 입장은 이제 그 댓글하고 그 트위터 몇 건 때문에 대선 졌냐 그러면서 이제 예. 민주당을 비아냥거리듯이 그러는데 예.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런 판단은 국민들한테 맡기고 예.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고 오히려 정부 여당이라면은 검찰의 조직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서 적극 나서는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아하. 예. 민주당도 반응이 있었죠? 그렇죠. 일단은 그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 예. 배티 수사팀 뭐 제외에 대해서 네. 최동욱에 이은 네. 여권의 찍어내기다. 그러니까 대선 개입 의혹을 축소시키기 네. 위해서 다 지금 쳐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팀장을 빨리 수사팀에 복귀시켜라 팀장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수사팀장이 드디어 국감장에 나왔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초미의 관심인데 그 윤 팀장 파동을 보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 검사 잘하고 있어. 내가 술 한잔 살게. 뭐 이러고 있을까요? 다음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뉴스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새마을운동 현대사의 정신혁명이다.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계승을. 박 대통령 첫 전남지역 방문. 순천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 왼쪽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 현장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여자 어린이가 배꼽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동아일보. 새마을운동을 글로벌 창조 공동체 운동으로 박 대통령 지도자 대회에서 새 방향 제시. 중앙일보. 박 대통령 새마을 공동체 창조 글로벌 운동으로. 경향신문. 박 대통령 제2의 새마을 운동 범국민운동 승화 기대. 국민일보. 새마을 운동 국민통합 제2의 한강의 기적 강한 의지. 그렇지만 전남 순천에 내려간 박 대통령 속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 기자, 네. 박 대통령 어제 순천에서 무슨 말씀했죠? 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예. 새로운 새마을 운동을 만들자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 현대에 맞게 공동체 운동, 그다음에 뭐 창조 경제 좋아하시니까 창조 운동,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예. 좀 글로벌 운동으로 우리가 발전시키면은 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황 소장님, 예. 새마을 운동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호응이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 아시아의 미얀마, 라오스, 네. 그다음에 베트남, 뭐 캄보디아, 예. 뭐 이런 5개국, 예.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뭐 우간다, 예. 모잠비크, 이디오피아, 야. 뭐 루안다 등 4개국, 9개국의 지금 집중 이 수출 국가로 네. 새마을 운동이 그 모형이 네. 그대로 옮겨지고 있죠. 네. 그간에 이제 이 새마을 운동이 외국으로 이 수출되는 과정에서 네. 우여곡절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의 이 국민들의 네. 인식이나 한국형 새마을 운동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 네. 3년 전에 그 우간다 같은 경우에 관료, 네. 국회의원, 예. 이 장관들이 전부 한 70여 명이 그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 네. 새마을 운동 교육을 받고 갔어요. 네. 우간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저개발국 네. 같은 경우에
이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예. 지역 차원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 네. 나약함을 떨치고 뭔가를 하는 부분에서 새마을 운동의 모델이 필요한데 네. 우리 스스로 이제 이 부분을 해외에 접목시키는 부분에서 예. 또 국내에서 새마을 운동을 요즘 공동체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교회나 종교 시설이 그 지역 공동체 역할을 대행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갖다가 지역 주민들 간에 한국 사회에서 더 확보하느냐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 버전들이 다양하게 창출돼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새마을 운동 그 방법과 정신이 해외로는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는 셈인데 민 원장님, 왜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 운동 잠잠해진 거죠? 근면 자조협동으로 잘 살아보세 예. 하고 새마을 운동인데 요즘 이제 잘 살아져가지고 없어진 모양인데 좀 시대에 맞게 예.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예. 이 부지런함 있잖아요. 네. 부지런함은 우리가 계속 예. 의식개혁 운동에서 중심에 자리 잡게 예. 또 우리 생활을 하면서 예. 그 이 새마을 운동을 좀 그 정신의 근간이 돼서 그 예. 부지런함이 예. 좀 다른 형태로 시대에 맞게 예. 변형돼서 예. 좀 그 다시 재점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정신의 르네상스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순천에서 우리는 갈등과 분열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쪽은 국민들이고 갖다 쓰는 쪽은 정쟁을 일으키고 정쟁을 일삼는 정치인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랜만에 한류 뉴스 전해드립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한일 관계 식었지만 한류는 뜨거웠다. 일본에서 한류 10주년 대상 수상식이 있었답니다. 전국에서 팬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네요. 배용준 영화배우가 2년 만에 공식적으로 일본에 방문했는데 2,000명이 공항에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경찰까지 투입했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 전역에 시상식이 생중계됐고 이걸 계기로 양국의 냉각기를 한류로 풀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3년 중단 한일 외교 대화 라인 4달 복구 실무 국장급 2+2 안보정책 협 정부 갈등 더는 곤란 판단 바둑두며 한일 관계 풀자 의원 바둑대회 10년 만에 부활 내년 1월 서울서 재개 합의 망원 정치인은 가급적 배제 서울신문 정치로 나빠진 한일 관계 문화 한류는 변치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일 두 나라 사이에 펼쳐진 한냉 전선 해를 넘기기 전에 어떻게든 풀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 기자, 네. 한류 10주년 대상 어떤 행사입니까? 그 올해가 그 겨울연가라고 그 유명한 드라마가 2003년에 네. 일본에 간 지 10년이 된 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어떤 방송사들, 연예 기획사들이 이제 온라인 현지 팬 투표를 통해서 예. 가장 인기가 많은 한류 스타는 누구냐라는 예. 것을 뽑는 행사였습니다. 아, 상도 줍니까? 그래서 배용준 씨가 또 1위를 했고 뭐 이관왕을 했고 예. 가수이자 연기자라는 그 김현중 씨가 예. 또 상을 탔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황 소장님, 우리 윤사마 뭐 대사 100명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윤사마 왜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 인기입니까? 예, 요즘 이 냉각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예. 볼 때 좀 상징이 큰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본의 40대 이상의 여성이 윤사마를 집중적으로 좋아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네. 그때 왜 그러냐. 7, 80년대에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남자들이 일과 출세만 매달렸어요. 아, 또 90년대 이후에는 장기 불황에 접어들면서 예. 남자들이 거의 남성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혼이나 연애도 두려워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리드하기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네. 일본에서 초식남이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 여성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그다음에 낭만적이고, 네. 또 자상하고. 잠잘 때 팔을 내주는 남자. 그런 어떤 가정적인 남자에 대한 네. 그런 어떤 일본의 중년 여성들의 네. 이 로망이 예. 이 윤사마한테 투영됐다고 보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런데 그런 현상이 예.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1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예요. 예, 이제 윤사마를 이어서 이제 장근석이 나왔죠. 장근석. 장근석은 이제 윤사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예. 좀 더 일본 사랑의 취향에 맞는 예.
그런 어떤 이 뭡니까 좀 만화적 캐릭터의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일본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건데 일본이 사실은 지금 고이즈미 시대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상전 백해가 되면서 다시 자민당 정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이즈미가 뒤에서 주무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우경화 현상이요. 그러면 앞으로 3, 4년 이상 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일본하고 갈 거냐 적대적으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풀어가면서 서로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식으로 유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겠습니다. 예. 민 원장님, 의원님들이 내년 1월 달에 바둑대회 연다면서요? 어떤 바둑대회죠?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그 냉전 관계가 해소된 게 이제 탁구공 핑퐁 외교로 예.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한일 관계가 좀 냉랭하게 돼 있는데 예.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 이렇게 격하게만 볼 것은 아니고 예. 그 낮은 각 국면별로 예. 민간 교류라든지 예. 이런 교류를 통해서 예. 이 냉각된 한일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예. 우리가 고도의 예. 그 전략적 외교적 그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이런 바둑대회가 될 수가 있죠.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렇군요. 네네. 민 원장님 몇 급 두십니까? 저 바둑 못 둡니다. 바느질하다 실이 엉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실을 풀어내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엉킨 부분을 가위로 한 번에 잘라버리는 방법 없겠습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전교조 뉴스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전교조 이르면 24일 법외 노조 통보 받을 듯 교육부 노조 전임 복귀 안 하면 직장 이탈로 보고 징계키로. 동아일보 역사 교과서 필진 61%가 진보 성향. 새누리당 정책위 분석. 고교 한국사 8종 지필 59명 중 36명이 진보 성향 단체 시국 선언 참여 인사. 전교조 관련자가 19명으로 가장 많다. 거리로 나가자. 법대로 하자. 전교조 정부 충돌 예고. 24일 14년 만에 법외 노조 되는 전교조. 법적 대응 등 대정부 총력 투쟁 선언. 정부 지원 중단 등 원칙 대응. 경향신문. 전교조 위원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조 전임 전원 학교 복귀 땐 6만 조직 와해 거부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법외 노조 전교조 법 지키라고 학생들 가르칠 수 있겠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법외 노조 총력투쟁 전교조의 갈 길 아니다. 중앙일보 기억하려는 역사만 썼다. 좌우 교과서 전쟁 60년. 내일 모레 이번 주면 드디어 전교조가 노조 아님 이런 통보를 받아서 법외 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정부 지원금에 손을 벌리던 사무실 임대비가 끊깁니다. 겨울은 다가오는데 방부터 빼야겠네요. 황 소장님, 그동안 전교조 전임자들은 학교와 교실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군요. 그러니까. 예, 70여 명 이상이 되죠. 네. 그런 분들이 그 이제 이 노조에 네. 중앙과 또 각 지부에 도지부에 네. 상근을 해왔죠. 예. 근데 이제 법외 노조가 되면 그 부분에 상근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 없어지니까 학교로 예.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이미 3월 1일부터 뭐 휴가를 장기 휴직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당분간 자신들이 이제 이 투쟁 기금을 거두어서 좀 네. 주겠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논란이 된 게 해직자인데 해직자가 제가 알기로는 9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는 것이 단지 해직자의 문제였다면 좀 네. 더 이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이 있었을 그러니까 겁니다. 해직자 생계라든지 복지라든지 이건 얼마든지 따로 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6, 7만 명이 해직자 예. 9명 때문에 네. 이렇게 그것도 이 애들을 가르치는 교직원 노조가 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지금 정부로부터 52억을 예. 지원받고 있답니다. 사무실 네. 임대라든지 이런 그렇군요. 부분에.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저는 이 사람의 행동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자신도 잘 모르면서 편향 왜곡된 사고를 남에게 주입하는 것, 특히 한참 자라나면서 인성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문제가 가장 나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교조가 다시 최근에 사회에 갈등 분위기를 편성해서 이 이념 투쟁으로 가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 소장님 의견은 전교조 전임자들 차라리 교실로 돌아가지 않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되었건 법적으로는 전교조 전임자들 70여 명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실로 돌아가지 않으면 징계 절차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휴직을 하고 그 휴직에 대해서 이제 또 소송을 내고 이러면서 소송 투쟁을 하면서 한 1, 2년을 버텨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 원장님, 네. 학생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제 과거 뭐 촌지 안 받기 운동이라든지 참교육으로 내서 이렇게 긍정적인 그 활동들 측면도 있어 왔는데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이 정치화 되니까 이게 문제가 전교조 참교육 운동을 정치 운동화 시키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나는데 죄 없는 애들만 제대로 이제 못 배우고 이렇게 되는데 또 애들이 저는 더 걱정된 게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법은 안 지켜도 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들이대는 것이 세상살이구나라고 그거 배울까봐 걱정됩니다. 이미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아니 그래서 그 윤석열 그 수사팀장도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지르고 보는 이런 것이 이게 막 걱정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검찰에서 보는 이상한 검사들 다 1, 20년 전에 전교조 선생님한테 배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오버랩돼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선생님들이 이러시지 말고 정말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참교육에 현장에서 애들을 참교육으로 이렇게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시 생각을 가다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소장님, 지금 교과서 보도도 몇몇 신문이 했는데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좌파 교과서, 우파 교과서를 양쪽 면으로 대비해놓고 좌파 교과서는 민족 중심 교과서, 우파 교과서는 국가 중심 교과서 이렇게 이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마치 그 정치적 중립지대, 객관적인 교과서 기술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때로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며느리가 옳게가 더 밉다 그러더니만. 신우이가 더 밉다. 예. 우파에게는 민족이 없고 그럼 좌파에게는 국가가 없습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이야기고요. 이 솔직히 말하면 이 교과서만큼은 저는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이게 옳고 저거는 옳은 건 한 개죠. 옳은 건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사 교과서나 뭐 국어 교과서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는 한 개로 통일해서 만들어서 이후에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과서를 고치는 일은 헌법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치는 일을 헌법보다 교과서 더 어렵게 만들자. 전교조 사람들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잘 부르는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처럼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낄까 그런 신세 될까 걱정입니다. 신통방통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혼 뉴스입니다. 대법원 자료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녀 성인 되면 이혼 시대, 신혼이혼 첫 추월, 20년 이상 살다가 이혼 26.4%, 4년 이하 신혼이혼은 24.8%. 중앙일보, 애들 다 컸으니 도장 찍자는 황혼의 아내들, 20년 차 이상 부부 파경, 작년 첫 신혼이혼 앞질러. 한국일보, 늘어나는 황혼이혼이 줄어드는 신혼이혼 앞질렀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100년 해로 한다는 이 말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 황혼이혼 얼마나 늘고 있죠? 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모양인데요. 급속도로. 이 이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요즘 참 남자들 겁나고 불쌍합니다. 제처럼 이제 50 초입에 접어들면 혹시 그런 꼴 날까봐. 저도 요즘 집에 가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조심하는 요령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휴일날 무조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TV 보고 싶은 허리를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사상 처음으로 주례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예.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 그 이혼해봤자 예. 별거 없습니다. 네. 어지간하면 남편 교육시켜서 그냥 데리고 사십시오. 중년 여성 여러분들. 애끓는 호소문이었습니다. 민 원장님. 뭐 오래 살면 무뎌진다. 이거 다 옛말입니까? 그 젖은 낙엽이라고요. 우리 남자들이 예. 그 나이 들어가면은 젖은 낙엽처럼 부인한테 딱 붙어서 예. 살아야 된다며 내쫓이지 않도록. 예. 그 일본에서도 이제 나리타 이별이라고 예. 애들이 신혼여행 떠나면은 공항에서 바로 이혼하는 네. 그 나리타 이별. 우리 사회도 이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예. 서로 그 사랑으로 서로 이게 근데 사회적 그 통합에도 상당히 그 이해 요소입니다. 이혼이 급증한다는 것은 네. 자살이 급증하고 이혼이 급증하고 하는 것은 네.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참고 잘해야 되는데 그 통계 수치가 늘어나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젖은 구두에 착 달라붙어 있는 가을 낙엽. 이것이 늙은 남자들의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제일 먼저 결혼 제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미래 학자들의 말이 실감이 납니다. 재밌는 로또 뉴스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로또 1등 되면 2억 떼줄게. 친구들끼리 이런 약속을 하고 로또를 샀답니다. 술자석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 돈을 채 다 안 준 것이겠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정 맺은 것이니 돈 줘라. 서울신문입니다. 로또 당첨되면 2억 준다는 말 법적 책임 있을까? 네, 법원은 책임 있다. 돈 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같은 뉴스입니다. 약속대로 로또 당첨금 나눠줘라. 여러분은 법원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이제 기자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기사를 쓸 때는 방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합니다. 요즘 기자분들이 방점을 잘 못 찍는 것 같아요. 2억을 나눠준 데 있는 게 아니라 원래 A 씨가 복권을 술 먹다가 술김에 4장을 사가지고 나머지 동석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 받은 사람이 B 씨가 야 네가 준 복권 이거 당첨되면 내가 니한테 2억 떼줄게 이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나눠준 게 아니고 그냥 술 먹다가 내가 산 복권을 내가 복권 하나 샀는데 니한테 나눠줄게 했을 때는 그건 안 줘도 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만약에 내가 내 거 샀다가 야 되면 얼마 줄게 하다가 나중에 안 주고 그냥 뭐 밥 한 끼로 술 한 끼로 떼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주라고 명령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아주 새로운 신선한 판결 해석이었습니다. 민 원장님 어떠세요? 권력은 측근이 N수고 그다음에 재벌은 자식이 N수인데 로또는 약속이 N수네요. 이번 판결의 교훈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복권을 살 때 침묵을 지켜라. 북한 뉴스입니다. 진정한 백두혈통 김정남, 김정일의 장남입니다. 김정남을 북한 지도자로 탈북 사이트 추대 서명운동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를 베껴서 같은 이름으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평양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듯합니다. 정 기자, 백두혈통이 뭐죠? 김정남이 그 김정일의 뭐 적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혜림의 장남이 김정남이잖아요. 그래서 장남인데 또 김정은은 고영인가요? 고영이 이제 차남이죠. 첩의 차남이니까 참 말도 백두혈통 잘 지은 것 같은데. 백두산 혈통이라는 뜻입니까? 그 핏줄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그 새로운 사이트를 만든 게 북한 임시망명정부 이런 곳이라는데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한 거죠? 뭐 탈북자들이 주축이 되는 사이트인데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아는 거는 북한의 어떤 대남 선전 사이트입니다. 근데 거기서 인터넷 주소만 살짝 바꾸어가지고 똑같이 만든 다음에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풍자하는 이런 내용을 주로 올렸는데 이번에 최근에는 이제 이 백두혈통의 적자인 이 김정남을 김정남이야말로 이제 3대 세력을 철폐할 수 있고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해서 지금
추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 소장님. 이 김정남 참 여기저기 망명 다니면서 때로는 살해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항상 이게 김정남을 다시 끌어내는 거죠? 저는 북한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북한을 민주화를 하기 위한 걸 다시 세워야지. 이건 뭐 아는 짓입니까? 저는 이분도 좀 정신이 제대로 안 박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이 북한이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그거 할 때는 이제 김정남을 대타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한민국 체제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북한의 김씨 아니면 못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잘못된 일이라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해명은 해악으로 이런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좀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민 원장님. 그런데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김정남이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대한다. 이런 얘기인데 김정남을 안 치더라도 3대 세습은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나중에 태종이 된 이방원이 방석, 방계 형제들 다 죽이고 이렇게 하듯이 형제간에 권력투쟁 붙이는 것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되고 북한 민주화 가소가 되는 그런 해프닝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옛날부터 왕조 국가는 쫓겨난 장남이 돌아오는 왕위 찬탈 드라마가 있어야 제격이긴 합니다. 신통방통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